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오염수가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른 것입니다. 최근 일본 TBS 방송의 썬데이 모닝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일본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에 알려지지 않은 위험, 썬데이 모닝이 지적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던 물이 제대로 처리된 물인 줄 알았는데 썬데이 모닝을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정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기자는 다음 내용에 놀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이 검토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현재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많다는 것. 2019년 9월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별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한 것. 올해 2월 10일에 국가전문가회의에서 해양 배출을 제한하고 있어 지금은 정부가 언제 결정하는가 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1000개의 거대한 탱크가 늘어서 있고 녹은 핵연료 등의 냉각에서 매일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정화 처리하고 있는데 2020년 여름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 개발된 알프스는 핵종 제거 시설에서 오염수 처리를 실시하고 특수 필터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 즉 62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이 도쿄전력의 주장이며 필자 자신도 여러 번 실제로 취재했었다고 기사는 이어갑니다.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런데 이날 썬데이 모닝은 필자가 몰랐던 사실을 전했다. 탱크에 저장되는 처리수의 오염도는 큰 편차가 있었다. 1000개의 탱크 중에 J1D로 불리는 9개의 탱크 군중의 처리수는 스트론튬 등의 배수 기준을 14,000배나 초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체의 뼈 등에 남기 쉬운 유해한 스트론튬 등이 필터의 결함으로 남은 것이라고 한다. 단편적인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끔 스트론튬까지는 처리할 수 없다고 보도하는 것은 필터 결함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썬데이 모닝의 보도로 처음 알았다. 도쿄전력 담당자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도쿄전력 페로 커뮤니케이션 센터 키모토 타카히로 부소장, 초기 알프스를 가동시킬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물도 쌓여있고 정수하지 못한 물도 쌓여 있었습니다.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는 지금도 전체의 70%, 프로그램에서 처리된 오염수가 규제 기준 내에 있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처리 후에도 기준의 100배 이상인 것도 있고 전체 70%가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알프스는 트리티륨 이외의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다. 트리티륨은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작고 국내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왔기 때문에 필자의 인식도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트리튬 이외에는 문제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방송에서 오염수에 트리튬 이외의 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재작년이었다고 설명하고 2018년 8월에 도쿄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 공청회 VTR을 비추었다. 공청회에서 발언한 여성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트리튬이라고 생각했지만 트리튬이 아닌 물이었습니다. 이 청문회 전체가 이상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발언 후 그래 라고 동의하는 소리와 박수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VTR의 나레이션은 이러한 사태는 국가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전문가 회의에서의 발언도 소개했다. 모리타 키미시 수산연구소 교육기관 중앙수산연구소 수첩에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페로 책임자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설명 부족을 사과했지만 오염수를 다시 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페로 추진 컴퍼니 오노아키라 사장, 그런 것이 국가를 통해 나오는 경우 그것은 그것으로 우리는 바다에 방출하기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프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VTR은 소문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어업 관계자의 불안한 목소리를 소개하고 끝났다. 알프스가 제거 능력이 없어 기준치 이상의 위험이 남아있는 오염수. 그래도 알프스는 기존을 충족, 제거 능력이 있다고 하는 도쿄전력과 국가, 바다에 흘려버리기 전에 더 검증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썬데이 모닝의 특집이 가르쳐 주었다. 일본인에게는 아무래도 세세한 이야기에 눈을 감아버리는 버릇이 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스즈키 타츠지로 씨, 나가사키 대학 교수, 전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대리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말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데이터에서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리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것이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제3자 기관을 만들어 밖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나도 말해왔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는 끝나고 있습니다. 신문 아카하타의 보도를 보면 후쿠시마 어업 위기감 강해진다. 오염수 방출하면 재기불능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생선에서 검출되는 방사능량이 국가 기준치 이하라서 힘겹게 다시 생선을 팔 수 있게 됐고 가격도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다시 오염수를 방출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다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제시하는 표를 보면 현재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생선의 양이 예전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타격을 입으면 재기 불가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리튬수는 바다로 흘려버리는 것이 간단하다는 결론, 알프스 소위원회 보고서를 해독 이라는 제목의 프리랜서 작가 키노 류이치의 기사를 살펴보면 오염수 방류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지층 주입, 지하 매설, 해양 방출, 대기 중 수증기 수소 방출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누출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은폐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도쿄전력은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증설할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오염수는 정화되지 못한 상태였고 도쿄전력과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5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어서 원전 사고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참고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민들과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의 미나미토리 섬 앞바다 방출 제안에 생각은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증가하고 있는 오염수에 대해 일본 유신의 미츠자와 사게후미 참의원이 미나미토리시마 주변의 해양 방출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츠자와 씨의 제안의 배경에 있는 소문에 의한 어민 피해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의견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오염수의 바다 방출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도쿄올림픽 이후 대규모 오염수 방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미뤄진 현 시점에서 오염수 방류가 언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어쩌면 현재 코로나19의 혼란한 틈을 타서 방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인들의 댓글을 잠깐 살펴보면 해양 방출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IAEA 등 일본 이외의 기관에서 감시를 받아 처리수가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방출하면 방듯이 한국이 딴지를 걸 게 분명하니까 과학적인 판단은 되고 있으니까 다음은 정치적 판단. 이와 같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일본인에게 방사능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트에서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누구 하나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하면은 일본 우체국에서 통신 판매하고 있는 후쿠시마 술 카탈로그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7년 연속 수상했다는 문구가 소름 돋게 하네요. 정말 많은 종류의 후쿠시마 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후쿠시마 쌀을 이용해서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만든 술을 마신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술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이러한 후쿠시마 술이 아직도 한국에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러한 식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에 오염수가 대량 방출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중 일본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보다 수산물을 더 좋아하는데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수산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인류 붕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지금의 일본을 전 세계가
행동으로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